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철회했습니다. 통합과 실용 원칙에 입각한 인사라며 보수정당 출신의 이 후보자를 파격적으로 내세웠지만 각종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결국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부정청약과 갑질, 자녀의 특혜 입학 이유까지 지명과 동시에 갖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 당시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 지명 약 한 달 만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오전 중에 결정을 내렸고 후보자에게도 점심 이후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관 취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명 철회 배경을 묻는 질문에 홍익표 정무수석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의혹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 대신 지명 철회를 결정한 데 대해선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를 지명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깜짝 제안으로 당내 논란을 빚기도 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당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고 민주당 역시 2달 안에 합당이 완료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묻박았습니다. 내란에 함께 맞서왔던 두 정당이 내란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당면에서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합당된 민주당이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지금이 합당의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 관련 공식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정치적 개인회의는 보존돼야 하면 물론이고 확대해져야 한다.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합당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50여일이 걸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사례를 참고할 때 2달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공천에 대해선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분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합당이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이라는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족수 부족으로 한 차례 부결됐던 1인 1표제 재추진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압도적 찬성 여론이 확인됐다면서 이번엔 중앙위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가 대한민국 법 위에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숱한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압수수색 한 번 받지 않았던 일명 V제로 김건희 씨.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주 수요일엔 김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옵니다. 김 씨가 받는 수많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이번 1심 판결 대상.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앞서 김건희 씨가 대한민국 법 위에 서서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김 씨에게 도합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시세 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단순 투자자였을 뿐이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명 씨가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통일교로부터 2개의 샤넬백을 받은 사실 등은 재판 과정에서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물론 통일교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김 씨가 최종적으로 목걸이를 수령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 불충분을 주장해 죗값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엔 김 씨 재판에 이어 정치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미국에선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항공편 결항과 정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된 주만 12곳인데 이번 폭설 한파로 최소 8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폭설로 주택가가 완전히 눈에 파묻혔습니다. 공항에선 얼어붙은 항공기에 제빙 작업이 한창이고 도로 곳곳에선 제설차들이 눈폭풍을 뚫고 길을 내봅니다. 주말 사이 로키 산맥에서 동부 해안까지 초강력 눈폭풍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엔 최대 6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일요일 하루에만 동부 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10,000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주말 새 14,000건 이상이 결항됐는데 월요일도 이미 2,000편이 취소됐습니다. 눈 폭풍으로 전선이 끊기는 등 정전 피해를 겪은 가구만 100만 곳이 넘습니다. This is certainly a rare storm in that it does have a very big scope. It's certainly been a few years since a lot of us have remembered a lot of snow swathing from the plains into the northeast. 얼음 폭풍, 겨울 폭풍, 극한 한파, 결빙 등 한파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34개 주 1억 8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미국 기상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등에선 휴교령이 내려졌고 뉴욕시에선 보궐선거 조기 투표마저 연기됐습니다. 눈폭풍은 월요일까지 예보돼 있지만 이어지는 극한의 한파도 문제입니다. 에너지 시설도 한파로 가동이 멈추면서 석유, 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저체온증으로 5명이 숨지는 등 이번 폭설 한파로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사적 겨울 폭풍이라며 연방 차원에서 12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